안녕하세요. 덴나 프로젝트의 현희입니다. 올해 상반기는 제가 그동안 미뤄왔던 프로젝트들을 한꺼번에 다 해치우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총 3가지인데 그중 첫 번째가 부모님 댁 욕실이었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보여드릴 이 빈상가의 화려한 변신입니다. 제 채널에서 다루는 첫 번째 상업 공간일 거예요. 여기는 2층 상가로 47평의 직사각형 공간입니다. 지금부터 제 놀이터가 될 공간이죠. 제가 맘 놓고 이렇게 논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바로 여기가 제 여자친구의 매장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영상들을 소상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여친이 심심찮게 제 일을 돕는 모습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동안 제가 있는 곳이라고 하면 어디든 달려와서 도와줬던 그 의리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죠. 자, 각설하고 지금부터 덴나 프로젝트가 사업 공간을 꾸미면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살롱이라는 컨셉에 맞는 모델링을 많이 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어요. 시간이 너무 부족했거든요. 암튼 공사가 일주일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괜히 뭔가 시도해보겠다고 깝치다가 이도 저도 안되겠다 싶어서 그나마 제가 경험이 있고 조금이라도 자신 있는 컨셉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0%도 아닌 80%의 설계도만 가지고 위태위태하게 공사를 시작했어요. 설비, 물을 사용하는 매장이라면 당연히 수도 설비를 해줘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수도 설비는 땅으로 매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가는 1층 이상으로 위치해 있다면 이렇게 바닥 위로 설비를 하는 게 보통이고요. 특수한 경우에는 바닥에 구멍을 내서 아래층 천장으로 수도 설비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전자의 방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상가 인테리어를 업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진행하는 수도 설비가 좀 낯설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잠시 소개를 드리자면 보편적인 상가 수도 설비는 메인 수도관에서 필요한 만큼 PB관으로 연장을 해서 설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건 주름각 같은 게 보이고 또 분전함 같은 게 보이죠. 이 방식은 기존 수도 설비의 문제점을 보완한 최종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PB관으로만 설비한 수도 배관은 문제가 생기면 그 지점을 찾기 위해서 다 뜯어내야 되잖아요. 시간과 돈이 엄청 깨질 겁니다. 그런데 이건 그 피해와 복구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왜? 전기 배선 개념을 접목시켰기 때문이죠. 전기 배선을 할 때 전선만 사용하지 않는 건 아시죠? CD 배관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왜? 전선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긴 전선은 빼내고 새로운 전선도 얼마든지 넣을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PB관만 단독으로 쓰지 않고 이렇게 CD관처럼 생긴 관을 원하는 위치까지 깔아놓고 문제가 생긴다면 분전함처럼 생긴 이놈을 열고 그 PB관만 교체하면 되거든요.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물을 사용하는 매장 운영을 하신다면 꼭 이런 형태로 수도 설비를 했으면 합니다. 목공, 이번 공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목공사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 알아봤는데도 도무지 목수분들이 섭외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하다 안 돼서 인스타그램이며 블로그며 온갖 플랫폼을 다 뒤져서 일정이 맞다는 분들도 찾긴 했어요. 현장 미팅도 가졌고요. 그런데 제가 건넨 설계도를 보고 자신 있어 하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목공사를 도박하듯 아무 분들에게나 맡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알고 지낸 목수님께 다른 일정이 있다는 것도 뻔히 알지만 몇 날 며칠 전화해서 구걸하다시피 섭외를 요청했습니다. 어찌어찌 해서 소개는 겨우 받았어요. 근데 목수분들 인건비가 센 건 둘째치고 제가 생각한 목공 예산에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이 정도 규모로 큰 목공사는 처음이라서 인력이 이만큼 많이 필요한지 몰랐다는 거. 두 번째는 목공사 규모가 커서 자재가 많이 필요했고 자재비도 엄청 많이 올랐다는 거 때문에 애초에 생각했던 예산보다 2배 이상 나와버렸습니다. 이번 공사는 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기로 했는데 넘친 예산을 만회하기 위해서 몸을 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전기는 목공팀이랑 합이 안 맞아서 아쉬웠네요. 합이 안 맞는 걸 왜 전기팀 탓으로 돌리냐면 목수팀은 일정에 맞게 빨리빨리 일을 진행하고 빠져야 돼요. 전기팀을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분들 하루 인건비가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목수팀이 전기 배선을 할 수 있게 상황을 만들어주면 전기팀이 지체 없이 배선을 완료하는 그런 식이어야 돼요. 근데 이분들은 저 말고도 다른 일들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꼭 와야 되는 날에는 안 오고 다 덮어놓으면 꼭 와가지고 이거 좀 뜯어달라, 그래야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뚫어도 될 곳을 뚫어놔서 마감하는데 손이 더 많이 가고 그랬네요. 수평 몰탈, 바닥 마감은 마루로 시공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마루 마감을 하려면 바닥이 매끄러워야 됩니다. 이렇게 울퉁불퉁해서는 안 돼요. 더군다나 매장 입구부터 최대 단차가 3cm까지 나는 거예요. 미용실은 바퀴가 달린 기구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평활도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돈이 나가게 됩니다. 수평 몰타를 시공했어요. 왜 생돈이라고 말하냐면 상가를 구하러 다닐 때 저도 같이 있었거든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바닥이 아주 매끈하게 잘 되어 있는 곳이 있었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곳도 있었어요. 잘 몰라서 한 이런
이런 선택이 생돈을 나가게 만든 거죠. 여러분들도 상가 구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장은 부산에서 유명한 팀을 섭외했습니다. 작년쯤에 던 에드워드 아트 페인팅 교육 받으러 간 적이 있었죠. 그때 수강생 중에 계셨던 분이에요. 제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말도 못 섞어봤지만 일은 일이니까 연락을 드려서 일정을 맞췄습니다. 제가 그때와는 다르게 살이 많이 쪄서 놀라시더라고요. 저도 생각했던 것보다 크셔서 놀랐습니다. 팀원분은 그보다 훨씬 더 크셔서 일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 같으면 계속 사다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걸로 시간 다 보냈을 텐데 저 높은 천장을 사다리 없이 손쉽고 빠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팀이 일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건 사실 장비가 엄청 좋아요. 뭐 이 사장님은 돈만 벌면 장비에 다 꼬라박는 타입인가 보더라고요. 이런 장비를 운영하는 건 부산에서 이 팀 포함해서 딱 2팀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장님 덕분에 비용은 줄이면서도 그 비용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도장 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공사 역시 페인트는 던 에드워드 걸로 사용했습니다. 애초에 저희 생각은 올퍼티의 프라이머는 울트라 그립, 페인트는 슈프리마를 사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앞선 목공사에서 너무 출혈이 심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제 고민을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시원한 솔루션을 주셨어요. 우선 인테리어에 좀 신경 쓰는 매장이라면 던 에드워드 제품을 쓰는 건 맞지만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의 상업 공간은 올퍼티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줄퍼티와 올퍼티는 마감 퀄리티가 확실히 다르다. 그런데 그 간극을 메워줄 신박한 아이템이 있다. 줄퍼티 뒤에 그걸 사용하면 올퍼티에 70에서 80% 느낌을 주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모두 많이 아낄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슈프리마가 던 에드워드에서 스탠다드 제품처럼 인식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국산 페인트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퀄리티의 제품이다. 예산이 많아서 슈프리마로 한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상업용으로 나온 스파르타 월 제품만으로도 충분히 퀄리티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고 그러면서도 비용과 안전 모두 충족시켜줄 수 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돈이 없는데. 그래서 처방해 주신 대로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였어요. 줄퍼티로만 마감한 공간보다는 훨씬 좋고 올퍼티한 공간보다는 조금 아쉽습니다. 줄퍼티 뒤에 사용했던 제품은 프랩월이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표면에 미세한 불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입니다. 묽은 퍼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뿌려서 시공이 가능하고 사포질도 가능하죠. 덕분에 비용과 공정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페인트는 뿌리고 나니까 이게 슈프리마인지 스파르타 월인지 구분 못하겠어요. 성분 차이로는 스파르타 월이 VOC 함량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런데 안전 기준치에는 충분히 들어오는 수치예요. 다만 슈프리마보다 광도가 많지 않고 아무래도 상업용 성격을 띠다 보니 용량이 큰 것들만 있어요. 아무튼 올퍼티에 슈프리마를 했다면 솔직히 더 좋았겠죠. 하지만 예산이라는 게 있고 목고자는 주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몇 년의 주기로 리뉴얼 해야 되는 상업 공간이라면 이런 방법으로 시공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저는 페인트가 사용되는 상업 공간을 또 한다고 하면 이게 저한테 하나의 공식처럼 시공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까지가 공정의 70% 진행된 거예요. 그 외 타일, 조명 설치, 마루 시공, 가구 설치 그런 게 남아있지만 이미 분량을 넘어섰고 다 보여드리면 비포 애프터 재미가 없잖아요. 이쯤에서 애프터를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간에 쫓기고 예산에 쫓기고 설계도도 채 완성 못했던 이번 공사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계속 머물고 싶은 포근한 공간으로 완성했습니다.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프리미엄 헤어 살롱이라고 하면 뭔가 화려한 그런 걸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했어요. 다른 업종이면 모르겠지만 특히 헤어살롱이라면요. 남자분들은 대부분 커트를 많이 하시니까 3-40분 정도면 되지만 여자분들은 시술에 따라 적게는 2시간, 많게는 4시간까지 앉아 계시더라고요. 때문에 오래 머물러 있어도 내 집처럼 편안한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 느낌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요소를 여러 가지 넣었지만 저는 3가지 정도로 추려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박공천장.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집을 그려보라고 하면 지붕이 있는 형태로 그리실 거예요. 이런 형태는 우리 무의식 속에 익숙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로망이기도 하고. 그런데 웃긴 게 카운터와 대기실이 있는 출입구 쪽은 또 평천장이에요. 이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낯선 공간에 가면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2300 정도로 청고를 낮춰서 마음의 경계도 좀 낮추고 싶었어요. 한편으로는 대기실과는 전혀 다른 공간에 대한 기대감도 높여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천장의 높이가 낮았다가 갑자기 확 개방되면 뭔가 더 드라마틱하잖아요. 두 번째는 전통문처럼 보이는 문살 도어. 사실 이것 때문에 여기 음식점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게 이 공간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요소라고 생각해요. 모양은 한옥에 있는 전통 창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식집이라 말씀을 하시는 건가? 암튼 우리나라식 문살 도어 형태로 만들면 너무 한옥 카페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이 형태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마루. 편안한 공간에 어울리는 바닥재는 뭐가 있을까?
떠올려보니까 마루밖에 없었습니다. 마루는 강마루, 합판마루, 원목마루 등이 있죠. 욕심 같으면 원목마루를 깔고 싶지만 사실 원목마루는 막 쓰기에는 너무 아깝고 관리하기가 까다롭죠. 그래서 강마루를 깔았어요. 그렇다고 이게 꾸지냐? 인테리어 자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게 원목 마루인지 강마루인지 구분 못하실걸요? 그 정도로 퀄리티가 뛰어나고 요즘 인기가 급상승하는 마루예요. 이 제품은 풍산마루의 모네 프리머스라는 마루입니다. 폭 142, 길이 1205의 광폭 마루고요. 무조건 크기만 한 게 아니라 딱 보기 좋은 황금 비율로 제작된 마루라고 보시면 돼요. 패턴과 컬러는 총 8가지가 있는데 제가 선택한 건 테이트 브라운입니다. 너무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브라운 톤이에요. 원목이나 합판마루를 하고 싶으나 예산이나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제품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47평의 이 공간을 어떤 레이아웃으로 구성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왼쪽은 경대들을 배치했고 물을 사용해야 되는 공간은 오른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입체적이지 않고 단순하게 구성을 했을까요? 그건 수도 배관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 배관을 바닥 위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배관이 지나가는 자리는 바닥에 단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배치가 이거더라고요. 우선 뒤쪽부터 중앙에 보이는 건 약장실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직원실, 오른쪽으로는 기계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샴푸실입니다. 전체 공간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아주 큰 문살 도어를 파티션으로 사용을 해서 이 매장의 컨셉을 도드라지게 만들었고요. 내부는 좀 어둡게 해달라는 요청으로 조명도 조금 어둡게 사용했습니다. 라커룸에는 셀카를 찍고 싶은 그런 아기자기한 요소들을 넣었고요. 조명 색온도도 다른 곳과는 달리 3000K의 색온도를 가진 조명을 배치해서 더 아늑하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실입니다. 사실 여기 매장은 100% 예약제이기 때문에 찾아온 손님들이 대기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가족 단위나 지인과 함께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편안하게 앉아있을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소파가 있는 대기실을 만들게 됐죠. 몽글몽글하게 생긴 이 소파는 제가 즐겨 사용하는 도미르베네 소파입니다. 제가 이 회사 제품을 좋아하는 건 소재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무엇보다 피부 알러지가 있는 저한테는 진드기가 번식할 수 없는 소재라는 게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집도 여자친구 집도 그리고 제 스튜디오에서도 도미르베네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샤무드라는 소재는 다 좋은데 사무 공간에서 쓰기에는 좀 단가가 있어요. 그래서 샤무드 원단의 기능을 대부분 충족하면서도 가격대가 낮은 이 에어브릭 원단의 소파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샤무드 원단과 차이점이라고 하면 샤무드 원단은 뭔가 좀 탄탄한 느낌이라서 손으로 쓸어내리면 저항이 느껴지는 편이고 에어브릭은 부드럽게 저항감 없이 만져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좋냐? 당연히 샤무드가 더 좋겠죠. 그런데 나는 소파에 그만한 돈을 들이는 게 싫고 내구성이나 관리만 편해도 충분히 만족한다라고 하면 에어브릭이 맞는 거죠. 지금 한정 이벤트로 300조를 15%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왼쪽입니다. 왼쪽으로는 카운터부터 시작해서 경대를 쭉 나열시켰어요. 경대 구성은 심플합니다. 손님들이 간단하게 핸드폰이나 안경 같은 것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작은 선반, 우리 집 화장대에 있을 법한 크지 않은 거울로 구성을 했어요. 선반은 레드오크 원목을 사서 목공사할 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만들 수 있었고 거울은 가구공방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세팅을 해야 되는 공간은 6인용 기성 테이블을 사용했습니다. 다만 색상이 원하는 게 없어서 직접 스테인으로 색상을 맞춘다고 맞췄는데 급하게 하느라 퀄리티는 썩 좋지 못해요. 그리고 안쪽으로 꺾어 들어가면 아주 프라이빗한 시술 공간이 나옵니다. 여긴 오후 1시 정도부터 햇볕이 들어오는데 그게 아주 이뻐요. 제가 손님이라면 나만을 위한 공간이다 라는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설계도를 100% 만들지 못하고 시작했다고 했죠. 그래서 뭔가 마무리를 덜한 것 같은 공간도 있어요. 아니 뭐 사실 덜한 게 맞지. 바로 카운터나 그 뒤에 있는 하부장은 마음에 듭니다. 쓰기 적합하게 잘 만들어 놨기도 하고. 그런데 그 뒷부분이 일부러 여백의 미를 만든 건 아니라는 거죠. 공사하는 와중에도 계속 고민해봤는데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망설이다가 시공할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카운터는 일반적인 높이보다 많이 높아요. 가끔 별난 손님들이 카운터 안까지 들어온다고 해서 철옹성같이 높은 카운터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장실, 프리미엄 미용실이라고 하면 당연히 시술되는 약재들도 좋은 제품을 써야죠. 그런데 비싼 걸 쓰는지 싼 걸 쓰는지 안 보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좋은 약재를 쓰는 걸 좀 투명하게 보여드리고 싶다고 해서 약장실은 보이는 곳에 배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작업 때는 여러분들 눈에도 좀 생뚱맞을 것 같아요. 약재 썩는 과정을 꼭 앞모습으로 보여주고 싶다는 요구가 있어서 급조에 넣다 보니 전체적인 디자인을 조금 해치게 되었네요. 이번 프로젝트는 규모도 컸고 여러가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손에 꼽힐 만큼 재미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실력 있는 분들을 만나서 배우는 재미도 쏠쏠했고요. 왜 이걸 이제야 하게 되었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막연히 사업 공간이 더 어려울 거라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어려움은 막상 부딪혀보면 생각했던 만큼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도전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당장 쟁취하시길 바래요.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